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청소년 상담사 3급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맡게 된 박윤정입니다. 자, 필기시험, 실기시험 쭉쭉 면접이 있죠. 그죠? 면접시험을 이제 실기라고 보는 건데 어떻게 준비할 건지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에서 처음에 자격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 중요하죠. 그죠? 필기시험이 돼야 면접시험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어떤 것들이 출제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이 또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시험 치는 사람들이 대체로 어려워해요. 여러분들도 뭐 필기는 그냥 암기하고 이해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면접에서는 이제 여기서 사례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케이스, 그 상담 사례를 주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상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다음 보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취업이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국가공인 자격증이지만 이게 내가 이제 따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죠?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동기부여가 돼야 공부도 열심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강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 상담사란 정의를 보시면은요. 자, 청소년 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22조 1항에서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받고 나서 이제 몇 시간 받냐면 100시간 동안 연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100시간 연수에 컨텐츠가 상당히 괜찮아요. 여러 가지 뭐 집단 치료라던가 이론적인 부분,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이제 직접적으로 강의를 잘 해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100시간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어디서 주는 거냐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뭐 여러분들 강의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 주변에서 많이 진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생이라든가 대학교 이제 학부생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어떻게 뭐 자격증을 뭘 따야 될까요? 어떤 게 국가 자격증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심리학 자격증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이제 심리치료사들이 살아남는 직업으로 이제 두각이 되면서 국가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많지 않아요. 심리학과에서 국가 자격증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그러니까 임상심리 전문가 같은 경우도 학회에서 주는 자격증이 국가에서 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정신보건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줍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과에서는 그거,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정훈사 여기 강의에서 하고 있는 임상심리사, 산업인력공단이죠, 그죠? 임상심리사 2급, 1급, 요렇게가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심리학 관련된 자격증이 없는데 특히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자격증 이름 자체가 청소년 상담사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청소년에게 좀 특성화돼서 공부하고 싶거나 이제 상담 장면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좀 따면 좋죠. 예를 들어 뭐 청소년 기관이 있다던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내가 청소년을 좀 포커싱 한다 그러면 이 자격증은 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영향력이 있고 좀 알아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2급이 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합격률하고 이따 보여줄 건데 어려워도 꼭 합격을 뭐 몇 년에 걸쳐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급별 이제 몇 급이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사 같은 경우는 3급, 2급, 1급이 있어요. 그래서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학부 자격에서 나오는 거고요. 2급은 이제 3급보다는 올라가서 석사들 그 다음 1급은 거기서 이제 경력이 더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역할 같은 경우는 뭐 갈수록 아시다시피 뭐 1급으로 갈수록 좀 뭐 행정 업무, 총괄 업무 쪽으로 간다던가 좀 전문가급이기 때문에 1급은 그런 어떤 주도한 전문가 쪽으로 가고 2급 같은 경우가 실제 장면에서 많이 상담 치료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검사도 하고 해석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상급 같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시면 청소년 상담사 3급은 이제 자격은 사실은 3급이라고 해서 학부 수준 있잖아요. 심리학 관련 학부 수준에서 다 딸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최근에도 이제 모 대학에 특강을 갔다 왔는데 제가 이런 수험서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부 교수님들이 우리 대학생 학부 수준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이게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필요한 건지 좀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는데요. 학부에서 이제 교수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학부생들도 내가 학부까지 그럼 심리학을 했다. 또는 아동 청소년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면은 내가 이거 따고 나서 무슨
무슨 자격이 돼서 4년제 마치고 뭘 할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국가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상급을. 실제로 상급만 따고도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상급으로 취업을 해서 경력을 쌓고 나서 이제 급수가 올라가는 거죠. 2급, 1급.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심리학 가면 대부분 대학원 가야 되냐, 뭐 박사 가야 되냐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실무 현장에서 좀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부에서 이걸 무조건 따셔야 돼요. 무조건 따시고 그 다음에 실무를 따서 그 다음에 2급으로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은 훨씬 비전이 있고요. 뭐 학력을 계속 높여서 막 학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급 이제 안내를 드릴 건데, 청소년 상담사 상급을 또 생각보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 대학에서 곳곳에서 관련 학과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니까 응시자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중에 이제 뭐 과목을 준비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드릴 건데요. 먼저 시험 일정은 이번에는 이제 그죠? 시행일은 10월 6일 토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합격자는 말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를 면접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발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일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되고, 또 학부 때 강의 듣는 과목들 또는 지금 듣고 있는 과목이에요 이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들에서도 내가 어떻게 좀 활용해서 좀 적을 수 있는지 그런 거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과목 같은 경우는 3급은 6과목인데요. 필수 과목은 발달, 집단 상담, 심리 측정 평가, 상담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2급 같은 경우에 집단 상담은 2급에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3급은 필수 과목에 집단 상담이 들어갔다고 하는 게 이게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집단 상담은 공부할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수 과목에서는 학습 이론하고 이해론,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 활동 중 하나인데, 제가 이 상급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셨을 텐데, 이 뭐 청소년 이해론이라던가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뭐 학교에서도 많이 개설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요. 근데 청소년 수련 활동 같은 경우에서 또 관련 법규까지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록으로 저희 그 정원사에서 부록으로 붙어 있는 그 청소년 법령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예 그냥 필기 시험에 그 항목에 대해서 법조항에 대해서 찾아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거는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선택 과목 2과목에서 하나니까 한번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 과목별 소개로 18년도 그럼 어떻게 출제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발달 심리, 여러분들 이제 학부에서도 발달 심리 배우신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실 텐데, 기본적으로 발달 심리에서 뭘 알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딱 하면 떠오르는 거 있죠. 뭐 삐아제의 발달 단계, 그 다음 비고스키의 뭐 각 학자별 발달 단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뭐 발달 단계가 아닌 것을 찾아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18년도에도 계속 그렇게 추세가 이제 출제 경향이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 발달에서 애착 유형 정체감, 이거는 뭐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죠. 그죠? 어떤 애착 유형이 있고 정체감 발달은 단계는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나오는 프로이드와 에릭슨 발달 단계, 메슬러, 콜보그, 도덕 발달, 욕구 위계설 쭉쭉쭉쭉.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발달 심리에 대한 이론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실제에서 일을 하든 강의를 듣든 항상 나오는 기본적 이론들. 그죠? 그런 기본 인간 발달사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도 지금 발달심리로 박사에서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물론 학부 수준하고는 깊이 있게 들어갔지만 너무너무 재밌고, 최신의 발달심리 학문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뇌 발달이라던가 이 뇌 영상기법, 여러 이제 그 연구 기법들이 상당히 세분화되고 기술이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예를 들면 뭐 태내 환경 때부터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 언제부터 분화가 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잘 몰랐고, 만약에 그때 뭐 분화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를 미세하게 못 잡았는데 이제 다 잡아냅니다. 그 과정을 다 분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달 심리가 상당히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삐아제 발달 단계 딱딱딱딱 이렇게 하면 사실은 조금 심플한데, 그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되게 나중에 뭐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도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런 단계, 이
단계, 그러니까 학자별 단계 요 지금 몇 개 우리가 늘 심리학을 했다 또는 청소년 상담 쪽을 한다 함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냥 쫙쫙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죠? 강의 들으시면서 좀 더 보시면 되겠고, 집단 상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되게 많아요. 왜 많냐? 기본적으로 개인 상담에서 다뤄주고 있는 이제 이론별 있잖아요. 이론별로 뭐 정신분석이 어떤지, 개인 심리학, 인간중심, REBT 쭉쭉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에요. 그럼 그거를 집단에다가 적용시킬 땐 어떤 특징들이 다 다르냐? 그죠? 그 다음에 이 집단에서 유형별 집단 상담에서 초기, 중기, 종결일 때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요거는 얄롬의 집단 치료 요인은 항상 나오는 출제 문제예요. 기출문제. 요건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청소년 상담 때 집단 상담 어떻게 할 것이냐. 요렇게 논리를 잡고 가시면 좀 공부가 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3은 심리 측정 및 평가인데, 요거는 이제 3급, 2급에서는 이제 심리 평가랑 측정, 그러니까 연구 방법론하고 나눠졌는데 3급 같은 경우는 함께 묶였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이제 통계에 대한 기초 이해 있잖아요. 타당적 어떻고, 척도들 어떤 유형이 있는지, 지표를 보라,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어떤 개념 이해가 쭉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검사 윤리는 기본이고요. 상담 윤리도 기본이고, 그 다음에 검사가 이제 심리 평가가 가는 거예요. 지능 검사라든가 MMPI, MBTI, BGT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2급이랑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심플한 라인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웩슬러 지능 검사에서 지표를 써라, 이런 식으로 지표에서 틀린 것은 MMPI2에서 이번 척도의 해석이 틀린 거 상당히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좀 전반적인 부분을 알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이론은 앞서 말씀드린 집단 상담 때도 기본적인 상담 이론과의 상담과 상담 그 학파에 따른 특징을 알아야 되지만, 청소년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상급을 따고 실무로 나갔을 때 나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상담 이론을 가지고 청소년 상담해내겠다 라든가, 나는 인지행동 치료적인 걸 가지고 좀 적용을 해보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각 이론별 특징 또 나옵니다. 그래서 요건 기본적으로 암기 하셔야 되고, 윤리라던가 방어 기제 이런 것들도 좀 암기를 해 놓으시는 거. 그러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학습 이론은 여기서 보시면은 학습도 동기에 대한 거, 귀인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과 사회학습까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학부 수준에서 학부 때 이제 그 개념 잡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묻기 때문에 학습도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시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땄다라는 걸 대전제를 해야 돼요. 그죠? 자격증을 따고 면접도 보고 이제 내가 이제 실제로 나간다고 했을 때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습 부분에 문제가 많고, 학습을 어떻게 하면은 능률을 올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제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학습 이론을 시험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요거를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강화물을 어떻게 주라고 하면 되겠다, 부모에게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면서 실제적인 걸 생각해가면서 하면 좀 면접 시험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계속 공부가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유념하시고. 그 다음 청소년 이해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청소년 상담이다 보니까 청소년의 신체 발달, 전반적인 이해 있잖아요. 정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성 역할이라던가, 그 외의 발달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론가들이 세워놓은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청소년 이해에서 요즘 인터넷 중독이라던가 문제 유형 여러 가지 사이버 범죄라던가 쭉쭉쭉 문제가 있는데, 그런 어떤 청소년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까지가 이해론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과목에서 청소년 수련 활동록이라 그래가지고 청소년 활동 시설에서 종류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 제가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관련 법규가 있는데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규가 있는지 좀 읽어보시고 암기를 하시는 거. 저도 공부하다가
이렇게 청소년 관련법이 많은 줄 몰랐는데 보다 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부모가 이런 뭐 법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가 뭐 법을 위배된 걸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록에서는 전반적인 걸 다룬다. 그래서 면접시험은 그럼 어떤가? 또 넘어갑니다. 면접시험으로, 그죠? 그럼 필기가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면접시험을 보러 갈 때, 시험은 이제 뭐 수험표, 신분증 이런 거 갖고 가는 거는 꼭 잘 챙겨서 가시고, 가면은 대기표 받고 뭐 수험표 확인을 한 다음에 사례 질문을 주고 개인 질문을 하는데, 유형을 보시면은 뭐 이제 이메일 상담이 왔다라고 했을 때, 요즘 이메일 상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사설 기관에도 그렇지만 국가에서도 뭐 이메일 상담도 많고, 또는 채팅 상담, 뭐 사이버 상담, 이런 게 이 IT가 이제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붐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안 가고 이제 뭐 자퇴했거나 이런 애들이 집에 막 히키코모리처럼 있는 애들이 많아요.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애들이 이메일 상담만 해줘도 고마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상담들이 지금 많이 하는 추세다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보시면은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중3인데요. 16세 여학생이에요. 자, 저희 반에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한 명 있대요. 근데 친구는 거짓말도 자주 하고 눈치가 없어서 같은 반 친구들이 싫어하네요. 그리고 저에게는 같이 다니는 친구가 5명이 있는데 어느 날 제 친구들이 왕따인 친구를 괴롭히는 걸 봤대요. 상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불편해서 우리 이러지 말자라고 말렸대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이 왕따인 친구가 고맙다고 문자를 보낸 거야.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청소년 상황 들어가 보면은 막 이게 적잖아요. 오면은 청소년 상담할 때 적으면 한 5페이지 적어야 돼요. A 친구 어디고 B 친구 어디고 C 친구 A, B, C가 같이 합쳐졌는데 B, C가 어디고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거나 얘가 이제 다시 왕따 당한 친구가 지금 이 친구 여학생 친구에게 고맙다 문자를, 고마웠겠죠. 그렇죠? 말려줬으니까. 문자를 보냈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으려다가 마음이 쓰여서 대충 답변을 하긴 했대요. 이후로도 먼저 저에게 친한 척을 하고 잘해줍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생일에는 생일 쿠폰까지 보냈네요. 이 친구 때문에 어떻게 할지 솔직히 난처하대. 난처하죠. 자기 친구들은 괴롭히고 있는데, 원래 친했던 친구들은. 근데 이 친구랑은 좀 친밀감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 좀 난처하죠. 그래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제가 이 친구가 연락하는 것을 알면 저 역시 왕따 당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할까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얘네 청소년들 사이에서 또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 또래 관계에서 이 갈등이, 그죠? 확실히 이거 조금 잘못되면은 나도 왕따를 당할 수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친한 친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학생의 주요 욕구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나오고 있는 욕구를 보는 거예요. 욕구는 뭐예요? 뭔가 친구들이 나를 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욕구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주고, 여학생이 어떤 심리검사를 적용할 것인가. 요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심리검사를 적용할까요? 라고 나온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가장 안전한 답변은 종합심리검사라고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마음이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친구 관계에서도 좀 대처라던가 뭐 사회성 이쪽 부분도 보면 좋기 때문에 종합 심리를 본다 그러면 사실 다 나오거든요. 지능부터 정서, 사회성, 뭐 역동적인 성격 다 나오니까, 물론 한두 개 특정 뭐 심리검사, 뭐 정서, MMPI를 해요. MMPI에서 심리 상태를 파악해서 도움을 줘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안전한 답은 어떤 심리검사 하면 좋아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종합심리검사라고 말씀을 하시고, 혹시나 뭐 진로라던가 뭐 성격 유형을 알고 싶어요. 이런다 그러면은 성격 유형 검사와 뭐 진로 탐색 검사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포괄적으로 말해준 게 안전한 답변이에요. 그 다음에 사례는 이메일 상담으로 주어졌지만, 대면 상담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상담을 주도해 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메일 상담을 좀 주고받아야 되죠. 그런 게 힘들었겠다. 공감을 하고, 이때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상담의 기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우리가 배웠던, 이론에서 배웠던 뭐 공감해 주는 거라든가 반영해 주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로 활용해서 이제 뭐 상담을 해주는데, 아마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이메일 상담을 했을 때 이메일 상담
하는 그 내용을 적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지금 친구와의 갈등에서 전반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두렵군요. 특히나 친한 친구들이 몰래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많이 마음이 좀 불편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감해주면서 들어가는 내용을 적으라고도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친구가 대처 전략이 지금 대처가 적절하지가 않고 또 좀 생각보다 이 불안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걱정하느라 뭐 잠이 안 온다. 그죠? 밥을 못 먹겠다. 공부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일상생활에까지 좀 심각하게 퍼져 있게 되면 이메일 상담을 통해서 한번 탐색을 해보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지금 A 양이라 그런다 그러면은 A 양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이메일 상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상담센터라던가 이런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뭐 무료로 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와서 직접적으로 좀 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고 해소시키면 훨씬 낫겠다라고 좀 이렇게 대면으로 좀 끌어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만 해서 이 친구가 괜찮아요, 힘들었죠, 이렇게만 그냥 반영만 해주는 게 답이 아니라 좀 더 실제적인 전략까지 가고 왜 그 부분이 했는지 좀 어린 시절 탐색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좀 다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메일 상담이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이 글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공감을 해주면서 좀 더 바깥으로 와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보고 대처를 세워보자 라고 하면 대면 상담으로 대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샅샅이 물어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면접관들도 이 상급 같은 경우는 대체로 경험이 없잖아요. 학부 수준에서 거의 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아주 완벽한 답변을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론을 준비하고 여러 실제적인 뭐 청소년 상담 실제 이런 수업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청소년 상담 세미나 이런 것도 들어보면은 주변에 어떤 기관에 가서 좀 경험을 해본 거를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해봤다는 걸 대전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좀 만들어 가지고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출제된 개별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학부생 수준에서 상급이다 보니까 대체로 청소년 상담사는 왜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죠? 그 직업을 택한 이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사로서 청소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면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관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청소년을 뭐 인본주의적으로 본다 그러면 능동적인 어떤 유기체로 봐서 뭐 내적 힘을 좀 키워주고 싶다라든가 이런 어떤 게 이론과 함께 나오면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청소년 상담을 활성화시킬 방안은 뭔가 이런 거는 실제로 이 그러니까 실제 장면에 가면 청소년들이 상담을 많이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무조건 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시켰다? 그럼 가겠죠. 또는 학교로 들어와서 집단을 돌리면 무조건 해야 되니까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 친구들이 참 나오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적인 것도 있고 또 뭐 온다 하면은 뭐 부모와의 갈등이 있어서 막 부모랑 싸워서 온다거나 성적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서 온다거나 이렇게 심각해져서 오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로 좀 활성화는 조금 그러니까 덜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활성화 어떻게 시킬래?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뭐 어떤 뭐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들 같은 경우는 뭐 국가에서 이제 뭐 무료로 하는 기관들이 많다 그런다 그러면 그런 것들 안내를 좀 많이 한다던가 그리고 상담을 한다 이런 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직도 상담소에 간다 또는 뭐 정신과 뭐 전문가 상담 이런 걸 만난다 그러면은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편견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고 낮춰주고 그 다음에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전문 상담사라던가 청소년 어떤 심리 전문가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도 많이 해서 대중화가 많이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영상 자료를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상담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기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어떤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격려를 하고 촉구를 시키면 훨씬 활성화가 되겠죠. 그죠? 저는 지금 답이 막 떠오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 외에도
뭐 청소년에게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데 그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청소년 상담사가 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욕구들에 대해서 이제 면접관들이 좀 깊이 있게 물어보긴 하니까 소신껏 있게 그냥 소신껏 요런 기출된 거는 답변을 좀 해가시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처음 보는 뭐 질문이면은 소신 있게 대답을 하시면 대체로 개인 질문에서는 크게 점수가 깎이진 않으니까요,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필기시험이랑 면접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대학에 특강 갔을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라 하고 그게 딸 수 있다고는 하는데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학부 수준에서도 딸 수 있다. 라는 거지 다른 사람 만약 청소년 상담사 3급 따고 싶으면 그 학부를 못 들어가셔도 난리인데 그 내가 내 자격에서 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조금 관가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보다 청소년 상담사 영역에는 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되게 막강하다는 걸 여러분이 확실히 좀 알아주시고 상급을 시작으로 붙으면 경력을 쌓아서 2급도 갈 수 있고 뭐 대학원 진학을 한 사람들은 또 그때 2급 시험을 칠 수 있고 하니까 그러다가 1급까지 가면 청소년 상담사 전문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 해서 살아남으려면 그 특정 영역의 전문가만 살아남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나 하는 일 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살아남지가 않고 열심히 했던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현명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좀 힘들어도 좀 노력을 하시고 에너지 많이 들이셔가지고 저희 강의 또는 출판사에서 하는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모두 합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